네, 다양한 시청자 의견 보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자, 지금부터는 국회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국회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21대 국회 원구성 문제가 어떻게 진행될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있는데요. 이 주제를 가지고 두 분과 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이시죠? 성일종 의원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의원총회 있었죠? 예. 예. 이제 주호영 원내대표가 다시 이제 재신임을 받고 앞으로 이제 원내 전략 어떻게 할지 얘기가 나왔을 것 같은데 그 얘기 좀 먼저 해주시죠. 뭐 저희는 원칙론자들이기 때문에 그 원칙대로 하기로 했습니다. 어떤 그래서 원칙인가요? 법사위 같은 경우는 네. 그동안 이 거대 여당을 견제할 수 있었던 소수 야당에 대한 늘 그 배려적 차원과 또 의회민주주의가 건강하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늘 그 야당한테 17대 이후로 법사위를 늘 양보했었잖아요. 네. 이 아주 아름답고 멋졌던 이 관행이 이 전통이 계속 유지돼야 된다. 그래야 이 거대 여당의 폭주도 막고 또 국민의 소리를 좀 전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반드시 야당한테 이것은 좀 가져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견이 다 모아졌고요. 그런 의미에서 원칙론적 측면에서 그 원내대표의 그 신임을 또 해드렸고 또 원내대표가 지금까지 하면서 실질적으로 이 거대 여당이 야당에 대한 배려적 차원이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봐보면은 이 법사위를 여당이 뺏어간 거예요. 뺏어가면서 지금 다른 거 몇 개 준다고 하는 것은 그거는 뭐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이러한 이야기들이 그 의총에서 있었습니다. 자, 법사위원장 자리를 야당한테 다시 돌려주지 않으면은 뭐 한 발짝도 전진할 수 없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는 조영 여당은 원내대표가 어떻습니까? 열흘 만에 다시 국회로 오셔서 기대가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그 열흘의 집고 성과는 오로지 자기 자신에 대한 재신임 하나였습니다. 그 복귀 일성이 상임위원을 추천하지 않겠다 아니었습니까?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이런 거죠. 마치 학생이 반장 안 시켜줬다고 학교를 박차고 나가더니 다시 공부 열심히 하겠다고 해놓고서는 교실 안에 들어오지 않고 그냥 학교 안에 머물겠다. 이런 얘기하고 다를 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조금 전에 얘기하신 원칙이라는 거 저는 그것은 너무나 다른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 그동안의 과정은 철저하게 법사위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타협의 여지가 없다는 것들을 조영 대표도 김태현 대표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야 의원이 이미 그건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현실을 인정할 거냐 말 거냐. 이 문제가 남아있는 것인데 여전히 법사위원장을 안 주면은 상임위원도 명단을 내놓지 않고 그리고 7개 우리가 양보했던 그런 주요 상임위원장도 다 가져가라고 하고 이것은 너무나 저는 유치한 발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치 도 아니면 뭐다. 배째라식으로 이렇게 나와서 한번 당신들을 해서 어찌 하나 보자. 이 얘기는요. 상식과 합리성을 갖는 제1야당이라면 그렇게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죠. 저는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좀 해보고 싶은데요. 지금 상황은 여야가 타협할 수 있는 지점들이 많지 않습니다. 네. 법사위원장 문제는 이제는 이미 국회법, 여야가 만든 국회법에 의한 절차에서 이미 선출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럼 그건 기정사실화해야 되는 거고요. 나머지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풀 거냐가 우리 국민이 지금 바라는 바일 겁니다. 이미 총선의 결과를 저는 미래통합당이 아직도 읽어내고 있지 못하다. 민심을 오독하고 있고 난독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심은 말 그대로 180대 103이라고 하는 거에 걸맞게끔 국회를 운영하라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20대 국회에서도 전반기에 여당이면서도 법사위원장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15대 이후에 또는 한 번도 없었던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일하는 국회를 제발 좀 빨리 만들어 달라는 게 이번 21대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예요. 근데 이것을 과거의 그런 잘못된 관행을 계속 유지하면서 끌어가겠다. 이걸 과연 국민들이 용인할까요? 저는 그런 점에서는 그게 원칙이 아니라 현실 정쟁의 논리라 생각하는 겁니다. 여당이 좀 정직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국민들한테 솔직했으면 좋겠어요. 다 이렇게 호도를 하고 있어요. 지금 20대 때에 여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져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 당시는요. 국회의장과 법사위장을 다 달라고 그런 거예요.
여당이 123석이었고 우리가 122석이었어요. 저희 무소속에 있는 분들 들어오시면 충분히 가능했었지만 여야 관계를 위해서 여당을 양보했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가져왔다는 말씀을 정확하게 사실이 또 그 당시에는 제가 원내 부대표라고 있어서 이 내용을 좀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지금 이 모든 문제는 법사위로부터 나온 거잖아요. 관례를 깨고 아름다운 전통을 깬 여당이 책임이 있지. 이거 다 지나갔으니까 묻어두고 다른 얘기 하지 말자? 아니 폭행을 해놓고 나 문제 없으니 그냥 지나간 얘기를 하자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자, 이거 우리가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야당의 원내대표입니다. 국민의 절반을 대표하고 있는 야당의 원내대표예요. 법사위 내놔. 그래 뺏어갔잖아요. 7개 줄 테니까 받으려면 받고 말라면 말아.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그렇지 않으면 18개 우리가 다 먹겠다라고 한 게 어딥니까? 원내대표 아닙니까? 여당에. 지금 야당이 무슨 뭐 구걸하고 지금 이렇게 하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국정의 동반자고 협치를 했잖아요. 이게 협치의 모델이냐는 거지요. 제가 오히려 그 말씀을 저는 정말로 이 여당 대표와 여당 대표의 야당 대표 대하는 것은 협상이 아니라 통보였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또 두 번째, 지금 야당이 이렇게 한다 그래서 국회를 열어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5개 상임위원회 강제 배정을 했잖아요. 있을 수 없는 일을 한 겁니다. 어떻게 아까 국회법 얘기하는데 국회법 5조 2항에 보면 여야 원내대표가 협의해서 하게 돼 있단 말이죠. 협의했습니까? 이 법 지켰습니까? 법 위반하면서 이 법사위 열은 거잖아요. 그리고 국회의장이 우리 당의 원내대표가 우리 당의 의원들의 특장을 잘 살려서 원내 전략이나 전문성을 살려가지고 원내에 그 배치하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국회의장이 이미 배치를 했잖아요. 이건 무슨 얘기냐? 제가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전쟁을 하고 있는데 적진에 부대 편성을 한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해놓고 나서 아니 적진에 적장이 부대 편성을 해가지고 전쟁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적장을 무시하고 어찌됐든 간에 지금 적진에 1소대, 2소대, 3소대 있으면 이것들 다 무시하고요. 2등병 갔다가 중대장 시키고 중대장 갔다가 대장 시킨 거예요. 이렇게 해서 편성을 해놓고 우리 원내대표가 이거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대접을 받아도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원내대표가 하청업체도 이렇게 다루질 않습니다. 하청업체도. 세상에 이러한 망신을 줘놓고 지금 다 법대로 했다? 지나갔다? 이럴 수 있냐는 거예요. 이건 국민 무시고 거대 여당의 오만이고 폭주예요. 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는 시종일관 미래통합당이 지금 노리고 있는 것은 더불어민주당 집권 여당이 오만과 독선에 의한 의회 독재 세력이라고 규정하고 싶고 그 정치적 프레임으로 이 향후 전국을 끌어가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들을 다 예를 들어서 국회의장이 계속 명단을 내라고 했는데 명단을 안 냈기 때문에 국회법, 여야가 합의해서 만든 국회법의 절차에 따라서 선임을 한 것입니다. 법사위 수립도 마찬가지입니다. 협의를 해야 되는데 법사위 명단을 아직 안 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법사위를 우리 단독으로 이룰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 법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여야가 그동안 합의해서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동안 이 법사위가 왜 이렇게 문제가 되는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국회법 37조에 보면은 모든 상임위원회가 법률이 정한 일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8조에 보면은 법사위와 관련해서는 딱 임무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법기관과 사법행정기관에 대한 업무를 보도록 되어 있고요. 다른 상임위와 별개로 체계 형식 자구심사 권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법이 이렇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야가 어떻게 해왔습니까? 이 법대로 하지 않고 체계 자구 권한을 남용해서 법률안의 내용을 월권을 한 거고 남용을 한 거고 법을 지키지 않은 거죠. 근데 그 잘못된 권한을 이제 바로 잡자라고 했어요. 그것도 우리만 얘기를 했습니까? 그동안 지난번 원내대표를 하셨던 그 미래통합당의 전 원내대표님이나 지금 현재 조영 대표마저도 그 체계자구 권한 심사가 문제가 있다고 고치자고 했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일하는 국회 만들자는 게 그래서 매번 법사위에서 그렇게 발목 잡는 거 이제 더 이상 하지 말라는 게 우리 국민의 20대 1대 총선에 보여준 거다. 알겠습니다. 이걸 이제, 얘기를 했던 거죠. 그러면, 잠시만요. 예. 그러면 뭐 이제 지금 그 법사위의 권한 뭐 이런 것도 다 좋은데 일단 문제는 뭐 의원님들 선거 때 다 말씀하셨잖아요. 20대하고는 다르게 일하는 국회 만들겠다. 지금 법사위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사실은
지금 일하는 국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법사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서로 좀 뭔가 타협안 같은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뭐 무조건 아니, 타협, 다시 내놔라. 아니, 무조건 타협할 수 못 있습니다. 주겠다. 타협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좀 타협안 아니, 같은 게 있나요? 정상적으로 돌리면 됩니다, 여당이. 자, 내놔라, 여당이 다시. 그렇습니다. 여당이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18대는 말이죠. 지금 저 민주당의 의석이 81석인가 그랬어요. 지금 저희가 103석이에요. 그때 저희가 범여권 합치면 200석이 넘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81석이었었던 소수의 민주당을 위해서 88일 동안 협상을 하면서 이거를 다 주었습니다. 그러면 그때 88일 동안 할 때는 왜 강제 배치를 안 했겠습니까? 야당에 대한 배려거든요. 국민에 대한 배려거든요. 가진 자가 양보하는 겁니다. 권력 가진 자, 돈 있는 자가. 그래서 안으셔야지요. 자. 이것도 지금 현재 민주당에서 야당의 목을 뺏어갔기 때문에 이 문제가 나온 거예요. 그 저는 결자 해제한다고 정말로 우리 여당에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좀 짚으시길 바라고 반성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요 얘기는 네, 박홍근 네. 의원님 답 듣는 걸로 마무리하죠. 네. 저는 이렇게 뺏어갔다 이런 게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우리가 마치 법을 어기고 국민들 뜻과 반하게 마치 이 결론을 내린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신 건데 그게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이번 총선의 결과가 만약에 지난번 법사위원장을 미래통합당이 20대 국회 내내 맞지 않았습니까? 그때 잘했으면 우리 국민들이 이런 결과를 내주셨겠어요. 그리고 당시에 122석, 123석이 아니라 지금은 180석 대 103석입니다. 왜 이렇게 압도적으로 우리 민주당에 힘을 실어줬겠습니까? 우리가 잘한 것보다는 그동안 너무나 법사위를 중심으로 해서 발목 잡는 미래통합당에 대한 저는 심판의 성격도 있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하는 국회를 만들자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방금 말씀하신 절충점은 이런 겁니다. 어떤 절충점인가요? 우선은 법사위에 제가 말씀드린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올건에 정리해 나가야 됩니다. 체계자구 심사 권한을 이제는 깨끗이 지워야 됩니다. 이것은 그동안 현재 야당 의원들도 그렇게 주장을 해왔고 여당 의원들도 저마저도 그런 걸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럼 지금은 여야 바뀐 걸 떠나가지고 그건 이제 구현을 실현을 해야죠. 그다음에 두 번째, 저는 이런 것은 우리가 검토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가령 국민의 뜻만큼 정확하게 의석수를 나누면 됩니다. 여야가 무조건 1대1로 할 수가 없어요. 의석수가 많을 때는 거기가 좀 더 많은 의석수를 차지하는 게 위원장 수를 많이 차지하는 게 그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의석수와 정확히 비례한 상임위원장 의석 배분제를 가져가면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민주당이 180석이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100석이다. 네. 그러면 180석이 걸맞는 비율이 나옵니다. 순서가 나옵니다. 이미 여야가 제가 원내수석부 대표를 해봤기 때문에 압니다마는 국회에서 추천하는 공직자의 순서를 정하는 그 비율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민주당이 먼저 그러면 예를 들어서 법사를 선택하고 그러면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의석수가 작은 다음 당이 선택하고 그다음에 또 3당에서는 3당이 선택하고 어떨 때는 제1당이 의석수가 많을 경우에는 연달아서 선택하기도 하고 이 비율대로 하면은 저는 된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꼭 계속 견제라는 이름 균형이라는 이름으로 마치 의석수와 무관하게 1대1이 된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문제가 복잡해진 것입니다. 체계자구 심사권의 폐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참 편안하게 생각을 하십니다. 여당이 되니까 다수당이 되니까 이제는 옛날 관행이 잘못돼서 우리가 가져와야 되겠다. 그러면 81석이었었던 민주당의 옛날로 돌아가 보세요. 지금보다 더 했거든요. 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특히 이 법사위 문제는 우리가 상하원이 없는 상태에서 그래도 야당이 어느 정도 견제의 기능을 하고 있다는 그 기능적 측면을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체계자구 심사권을 네. 얘기를 하셨는데 1월부터 5월 사이에 이 법안들 중에서 546건의 법안이 올라와 있는데 이 중에서 315건이 수정이 됐어요. 법사위에서. 57.7%예요. 네. 그래서 이 체계자구 심사권에 대한 이 기능이 상당히 효율적으로 법사위에서 작동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통계가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 법사위야말로 헌법이 체계에서 또 다른 법하고 충돌은 않는지 또 이해 집단들에 의해서 휘둘리질 않았는지 여러 가지를 거르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있어야 될 기능이죠. 이거를 지금 이것 때문에 이제 이걸 또 빼가지고 의장의 직속으로 네, 다른 가겠다고 쪽으로 이제 설치한다. 그런데 네.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그럼 국회의원 왜 뽑습니까?
바로 국회의원들이 이런 거를 조정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통계적으로도 이렇게 나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없앨 수 있는 성향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도 있고 여러 가지 의회에 좋은 기능이 있기 때문에 법사위 같은 경우는 야당한테 여당이 양보하는 게 맞습니다. 의원님 제가 한 가지만 더 예, 말씀드리면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통계도 서로 이제 유리한 것들을 서로 강조할 수밖에 없는데 제가 하나 말씀드려 볼까요? 야당이 법사위를 맡았던 지난 16년간을 제가 살펴봤더니 그때 법안 처리율이 49%입니다. 그런데 여당이 당시 그 자유한국당이죠. 법사위를 맡았던 2016년도 평균 법안 처리를 봤더니 80%예요. 2배 이상 처리를 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지난 20대 국회에서 보면은 어떤 법은 예를 들어서 뭐 문제도 되지 않는 군 영창 제도를 폐지하는 법이라든가 아니면 세월호 잠수사를 지원하는 그런 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2년 넘게 묶어놨어요. 그리고 91개의 법이 결국은 임기 만료로 폐기됐습니다. 또 19개의 법안이 결국은 심사 하나도 못하고 갔어요. 그런데 제가 정작 우리 성 의원님께 여쭤보고 싶은데 법사위 위원들은 한 분당 국민께 2표씩 받고 당선됐습니까? 상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미국처럼 상원 하원으로 엄격히 구분되어 있으면 가능하지만은 왜 그분들은 우리가 훨씬 더 각 상임위가 더 전문적이고 그래서 네. 심층적인 심사를 통해서 올렸는데 그분들이 법에도 없는 월권을 행사하기 이걸 버젓이 앞으로도 보장하라고 하는 겁니까? 잘못된 그런 관행이라든가 법을 위반하고 법을 초월한 그런 제도에 대해서는 바로잡는 게 우리 국회의원들이 해야 될 일 아닌가요? 아니, 자, 알겠습니다. 57.7%라고는 이 법안이 올라왔었을 때 체계자구 심사를 하면서 수정된 데이터가 있잖아요. 물론 여야의 관계에 따라서 법안이 좀 많이 통과된 적도 있고 적게 통과된 적도 있어요. 네. 그러나 그런 것들은 그 당시에 전국의 흐름에 따라서 약간씩 영향은 줬겠지만 기본적으로 이 체계작구 심사권에 대해서는 긍정 기능이 훨씬 있는 겁니다. 자, 그 뭐 체계작구 심사권은 좀 길게 논의를 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은데요. 일단은 근데 이쪽은 법사위를 내놔야 지금 국회를 정상화시키겠다. 여당 쪽에서는 법사위원장 뭐 이미 정해졌다, 못 내놓는다. 그러면 이제 여당 입장에서는 일을 하셔야 하잖아요. 일을 해야 되는데 지금 당장 이제 제일 급한 게 3차 추경. 네, 6월 임시국회 안에 이제 처리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참 안타까운 게 주호영 대표가 오늘 의총에서 재심을 받았으면 이제는 저에게 협상권을 다 부여해 주십시오. 유임해 주십시오. 해서 사실은 전 적극적으로 나올 줄 알았어요. 근데 오히려 더 지금 강경하게 나갔거든요. 여당의 바람이지요. 아니요. 그건 예를 들어서 우리 김태년 원내대표가 4-5시간까지 걸려서 산사까지 찾아간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랬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결국은 돌아온 것은 더 강경한 당내 목소리에 휘둘리고 계신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국민들의 삶은 하루하루가 지금 되게 팍팍해지고 제가 그렇지 않아도 당의 의지키는 민생 실천위원장이다 보니까 계속 지금 항공산업 종사자라든가 어제 저녁에는 문화예술 종사자들 만나고 있습니다. 진짜 현장에서는 어려운데 네. 가장 어려운 게 지금 이게 잘못됐을 경우는 이제 고용 안정 지원금 7월 달에 이거 끊기면요. 한 50만 명 가까운 사람들 당장 이분들 휴직이나 그런 휴업 그 급여들 어떻게 이거 받습니까? 수당을. 그다음에 지금 고용 그 사각지대에 있는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한 114만 명 됩니다. 당장 이 기금들을 고갈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누가 감당할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자리 다툼하면서 더 이상 이걸 가지고 기싸움할 지금 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로서는 무조건 이제는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추경심사에 돌입을 해야 된다. 해서 예결위 간사를 제가 이제 맡게 되는데 네. 그래서 오늘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내일은 무조건 최소한 예결이라도 그리고 이 추경심사에 차질이 없는 국회 시스템을 짜야 된다. 해서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본격 심사에 들어가야 6월 중에 추경을 처리할 수 있고 6월 임시회 중에 추경을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7월 3일까지가 실질적으로 네. 마지막 날입니다. 그래야 이 적시에 추경이 집행돼서 잘못하면 우리가 지금 현재 0.1% 성장률을 그나마 3차 추경까지 집행된다 치고 예상을 한 건데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거 함께 좀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민생경제, 추경 이런 부분은 여야가 초월해서 협조해 줄 건 협조를 해 주셔야죠. 저는 여당이 좀 솔직하고 야당한테도 정말 진솔하게 대했으면 좋겠어요. 법사위 가져가는 거 왜 가져가려고 하겠어요. 이 정권에 대항 비리가 많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울산의 부정선거 사건에서부터
지금 저 윤미향 사건까지 무지무지 많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을 찍어내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법사위를 장악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추경 가지고 와가지고 뭐 민생 얘기를 합니다. 아, 민생이 이렇게 중요하면 법사위 주면 되는 겁니다. 뭐 이렇게 어렵습니까 그게? 법사위를 지키는 게 민생보다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 민생 얘기하지 마세요. 민생보다 법사위가 중요하니까 지금 현재 이걸 뺏어가서 이 문제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거꾸로 생각해 보면 여당이 이거 풀어지면 금방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절대로 발목 안 잡습니다. 이 우리나라 7대 산업들 주요 기간 산업에 대해서 코로나 위기로 문제가 있어서 산업은행법을 바꿨어요. 이틀 만에 제가 처리했습니다. 저희가 발목 안 잡습니다. 아, 민생 하는데 법사위가 중요하니까 민생을 지금 여당이 스스로 발목을 잡아놓은 것이지 저희가 지금 이걸 잡았습니까? 여당이 문제를 일으킨 겁니다. 이거 분명히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러면 저희는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해서 야당이 참여를 하지 않는다면 그래도 여당이 지금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아, 그러면 하는 거야. 저희가 뭐 말을 못 하지요. 뭐 여당이 지금 야당 무섭거나 야당 생각해서 뭐 안 한 거 있습니까? 법사위도 관례적으로 왔었던 것도 다 뺏어갔는데 자기들이 부정한 거예요. 자기들 의석수가 81석이었을 때도 야당한테 88일 동안 싸워서 뺏어갔으면서 지금 와가지고 이러한 폭거를 해놓고선 지금 와가지고 이 국민 생활과 관련되는 추경이 급하다라고 압력을 넣는 것은요 정말로 야당에 대한 배려가 없는 거예요. 국민 배려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오히려 그렇게 보는 시각 자체가요. 모든 것을 정치적 의도, 저희를 가지고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안보 문제라든가 민생 경제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를 초월하자고 늘 입에 달고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똑같은 논리인 거죠. 그러니까 여당에만 민생이 중요합니까? 야당에도 민생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국민들에게 이번 유권자들에게 그렇게 얘기하고 당선되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민생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것은 법사위 문제와 관련한 부분은 여러 가지 쟁점도 있고 향후 이런 숙제도 남아 있다. 그렇다고 놓자고요. 그러나 민생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가 없다고 늘 얘기를 하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흔쾌히 이 부분은 과감히 여당에 대해서 마음에 안 든 게 있을지라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협조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게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대승적이죠. 그런데 여전히 지금 미래통합당 입장에서는 협조해 줄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협조가 해줄 생각이 있는 게 아니라 협조를 받도록 여당이 국정에 책임을 지고 리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은 순리대로 갈 수 있는 것을 여당 스스로가 자초해서 문제를 일으킨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여당은 민생 논할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왜? 법사위가 중요해서 그 아름다운 전통조차도 깨버린 거예요. 자, 깨놓고 나서 지금 와가지고 추경을 얘기한다 그러면 이건 순리가 아니잖아요. 모든 게 물 흘러가듯 순리대로 풀어야지. 그러니까 자, 같은 사안을 놓고 저는 너무나 다른 해석을 그러면- 하시는데 왜 이 법사위가 그동안 발목을 잡고 여러 가지 정쟁의 장이 됐고 그래서 노비의 창부가 되고 그다음에 지도부에 의해서 소위 그렇게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어떤 법안에 대해서는 그냥 그좀 발목 잡아놔라, 그냥 붙들어놔라 이렇게 표현들을 쓰잖아요. 그런 곳이 법사위였는데 법을 위반하고 초월해서 그런데 이 법사위가 왜 아름답다고 표현을 쓰신 겁니까?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은 철저히 저희는 국회법의 절차에 의해서 선출을 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게 빼앗았다고 표현을 쓰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저는 국회법을 뭘 지켰습니까? 국회법 5조 2항에 보면 여야가 합의하게 돼 있어요. 합의도 안 했잖아요. 어디 네? 합의라고 자, 돼 있습니까? 협의라고 돼 있죠. 합의도 안 했잖아요. 합의와 협의가 다른 것은 아니, 우리 이게 이제 그- 초연적으로 제가 아는 게 무슨 아닙니까? 질문을 드려도 자, 다 계속 알겠습니다. 법사위로 모든 자, 이야기가 다시 이렇게 협의를- 수렴이 되고 있는데 협의를 안 했잖아요. 이게 일방통행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문제도 그래요. 옛날에 그러면 민주당이 18대 있었을 땐 그렇게 88일 동안을 싸워서 이걸 가져갔어요. 그거에 대해서 한 사람 누가 이거 옛날에 대해서 고해성사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놓고 네, 알겠습니다. 그럼 뭐 지금 여기 이 자리에서 뭐 법사위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 않으니까 일단 이게 이제 문제라고 지금 요 갈등 상태가 있다는 전제하에서 그러면 어떤 식으로 추경 진행하실 예정이세요? 여당은? 저희로서는 내일 오전까지 국회의장께서 미래통합당에 각 상임위 위원 명단을 제출을 해달라고 했고 그걸 지금 기다리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또한 계속 호소하는 겁니다. 만약에 내일까지 그게 해결이 안 되면 만약에 내일 이제 오전까지 제출되지 않으면 저희는 내일 오후 본회의를 통해서
저희의 입장을 저는 분명히 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거 아니겠어요? 지금 계속 18석을 다 가져가라 이런 식이에요. 18개 상임위원장 예. 자리를요. 그런데 저희는 하여튼 국토위나 정무위나 뭐 환노위나 꼭 우리로서는 개혁 입법의 성과를 내야 할 때도 우리는 양보를 한 거죠. 그런데 이걸 안 가져가고 당신들이 다 알아서 해라 이런 이제 무책임한 이렇게 떠넘기로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저희로서는 끝까지 양보하고 설득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겁니다. 그런데 막판까지 예를 들어서 추경이라고 하는 것이 특히 지금은 시간을 다투는 네. 문제인데 네. 이것을 위해서 우리로서는 부득이 본회의를 열어서 이제는 필요한 절차를 밟아 나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게 예결위원장 국민의 같은 뜻이라 자리를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당이 일단 하는 물론 건가요? 우리는 뭐 나중에 이제 미래통합당이 어떻게 수용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번 추경 처리하고 나서 원래 우리가 양보하기로 했던 7가지 상임위원장을 다시 돌려주는 방안도 검토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단은 우리는 그 상황까지 안 왔으면 좋겠어요. 내일 오전이라도 이제는 미래통합당이 각 상임위 위원 명단 내고 7개 지난번에 가합의된 거로 우리는 봅니다. 그러니까 가합의를 하지 않았으면은 의원총회 가갖고 우리한테 이러이러한 양보를 하는 안을 가져왔습니다라고 오늘한테 물어봤겠어. 그러나 결국은 당내 강경파한테 밀려가지고 부결됐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그 안이 저희가 보기에는 현실적으로 가장 합리적인 안이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 7개 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내일이라도 저는 미래통합당에서 안을 내서 내일 보내서 진짜 아름답게 선출을 하고 마무리를 지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이고 그게 안 된다면 부득이 저로서는 추경처를 위해서 내일은 이제 원구성을 마무리하는 절차를 밟아 나가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공석인 상임위원장 자리를 다 이번에 오늘 이제 지정을 하는 건가요? 원내 지도부는 의장께 그렇게 요청을 했고요. 네. 그런데 이제 의장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판단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18개를 남은 이제 그 12개죠. 그 남은 12개를 다 선출하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아니면은 원래 예결위원 추경 처리 때문에 예결위원장과 함께 우리 당이 아직 하지 못한 5개가 남아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걸 처리하는 방법도 있겠고. 그게 아직 정해지진 않았군요. 그러나 이제 우리로서는 내일 18개를 다 처리하자라고 하는 입장을 일단 의장께 전달을 한 상태인데 의장이 최종적으로 어떤 결심을 하실지 좀 지켜보고 있는 중입니다. 여당이 꼼수를 좀 안 썼으면 좋겠어요. 18개 7개 줄 테니까 네. 법사위 내가 가져가야 되겠다. 7개 안 가져가면 18개 다 가져가겠다라고 한 게 여당 원내대표가 한 얘기예요.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한 겁니다. 그래놓고 야당이 뭐 구걸하고 주면 받고 여당에 뭐 그냥 떼주는 거거나 받고 그냥 가만히 있으라는 겁니까? 그리고 자 민생도 이렇게 추경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또 정말로 여당에서 얘기하는 이 알맹이 있는 상임위 좋은 거 다 주면서 법사위 가져가려는 이유가 뭐예요? 그 국민한테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좀 말씀할 자, 기회를 주십시오 그러면. 자, 설명할 이유가 없습니다. 뭐냐? 이 정권의 비리 덩어리를 덮기 위한 거예요. 공수처 만들고 지금 공수처장도 그렇습니다. 그 추천위원이 여당에서 5명 하게 돼 있죠. 야당에서 2명 하게 돼 있어요. 여당이 5명 아닙니다. 여권에서 여당도 2명이고 여권에서. 야당도 2명이거든요. 알고 예. 있어요. 그 전체를 여당으로 보고 그럼 7명 아닙니까? 어떻게 법원 행정처가 여당이고 같은 뭐 물이지 뭐 그렇습니까? 그래서 입법부에 대한 그것은 저 사법부에 대한 그 모독적인 발언이죠. 대법원장 비롯해서 지금 현재 다 뭐 저 코드 인사가 들어가 있는데 뭘 자꾸 그걸 부인하십니까? 그래서 여권 전체에서 5명이고 야권에서 2명을 하게 돼 있는데 이 중에서 이게 5분의 4이기 때문에 6명이 동의를 해야 공수처장이 임명이 됩니다. 아마 이 부분들도 이 법을 바꾸어서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법사위를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그거 좀 자, 답변할 분명히- 좀 시간을 좀 자, 주세요. 네, 잠깐 분명히- 얘기 듣고 얘기하세요.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여당이 야당 배려하는 것처럼 그렇게 꼼수 부리시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오히려 당당하게 우리가 이러이러 해야 되니까 우리 공수처 가져야 되겠다 해야 되니까 법사위 가져야 되겠다로 오히려 그게 설득하는 게 더 낫지. 마치 그걸 다 은폐하고 묻어놓은 것처럼 하면서 다른 상임위 좋은 거를 우리한테 떼주는 것처럼 하는데 야당은요 정말 중요한 게 명분을 가지고 가는 게 야당의 역할입니다. 국민을 직접 상대로 해서 싸울 수밖에 없잖아요. 자 그런데 그 중요한 여당을 견제할 수 있는 법사위는 여당의 돌이 싹 해서 가져가면서 지금 현재 이 그 정무위를 비롯해서 몇 개 주는 것처럼 해가지고 야당이 이걸 안 받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신다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보고요. 여당에서 더 당당하게 알겠습니다. 이 부분을 설명을 하셔야 되고 18개 다 가져가십시오. 우리 당 대표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원내대표도 박홍근 얘기를 한 겁니다. 의원님이 네네. 답변 주시죠. 몇 번에 걸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법사위를 우리가 왜 가져오려고 하냐?
아직도 우리 성 의원님은 한쪽 귀를 좀 닫고 계신 모양이에요. 제가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국회가 맨날 싸우지 않습니까? 그리고 법안이 기껏 심사해서 제대로 법사로 올라가고 나면은 제대로 거기에서 그냥 심사를 않고 막아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제발 좀 일하는 국회 모습을 보고 싶어서 21대 이렇게 결과를 만들어줬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우선 첫 번째는 일하는 국회 제발 법사위가 중간선 시간 끌고 붙들지 말고 제대로 좀 이 문제를 처리해달라고 하는 게 국민의 명령이죠. 두 번째는 왜 국회는 법을 초월한 위원회 운영을 버젓이 놔두냐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건 여야가 이구동성 그동안 얘기를 해왔던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법사위도 말 그대로 법의 정신에 맞게끔 운영해달라는 게 우리 국민의 요구입니다. 그건 여야 같이 그래서 법을 다 그동안 주호영 의원이며 뭐 여러분들이 다 법안을 내지 않았습니까? 김성태 원내대표며 그렇게 법안을 냈단 말이에요. 체계자구 권한 부분만 원래 해야 되는데 그 이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없애자라고. 세 번째는 지금 아마 그 말씀이신 것 같은데 사법개혁 필요하죠. 우리 국민들이요. 지금 최근에 여론조사 결과 보니까 향후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해야 될 국회 일 중에 한 가지가 또 사법개혁, 제대로 사법도 개혁을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저희가 법사위를 잡아서 무슨 특정한 정치 사건에 유리하게 가져오게 하겠다. 저는 그거야말로 과거 사법농단에 개입한 자유한국당이나 미래통합당에서는 혹시나 그런 상상력이 발휘할지 몰라도 저희는 추호도 그럴 생각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거 한번 말씀드릴게요. 야당이 발목 잡고 이 일을 안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18대 때 민주당이 보이콧하고 장외로 나간 게 37회예요. 19대 때 23회 민주당이 나갔어요. 20대 때는 자유한국당이 22번 하셨죠. 22번 나갔습니다. 예. 민주당이 뭐, 훨씬 더 나갔습니다. 서로 누가 잘했네 잘못했네. 잠깐만요. 아니, 근데 요 잠시만. 이란- 요 얘기 그 뭐 지금 그 법사위 관련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아까도 공수처 이야기 하셨잖아요. 그럼 공수처가 지금 예정대로라면 7월에 출범해야 되는 거죠? 7월 15일에 출범해야 됩니다. 지금 이대로라면 할 수 있을까요, 공수처? 그러니까 참 걱정입니다. 공수처도 이게 무슨 뭐 특정한 정치적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이게 출발한 게 아니고 고위 공직자들의 이 부패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장치로서 국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그건 뭐 여론조사를 통해서 확인됐던 거고요. 그런데 공수처 추천위원회가 7인으로 구성되는데 그러니까, 그중에 예. 여야 중에 야 2인이 끝까지 예를 들어서 명단을 자유한국당이 미래통합당 안 내놓으면 구성을 못 하는 거예요. 네, 제가 그 질문을 드리려고 네. 그랬는데 이제 인사위원회가 구성이 돼야 되는데 공수처장 그 야당이 이제 교섭단체에서 2명이 나오잖아요. 근데 네. 만약에 위원 자체를 추천을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야당이 이 공수처에 대해서 당시에 이 법안 처리할 때도 네. 반대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7명 중에서 우리 민주당의 2명이고 그다음에 미래통합당이 이제 2명 아닙니까? 근데 이 2명을 끝까지 추천 안 하면 이 위원회 구성 자체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네. 거기다가 설령 추천을 하더라도요. 7명 중에서 그렇게 당시에 장치를 만든 겁니다. 6명이 동의를 해줘야 후보 추천이 가능하도록 그렇죠. 그렇게 만들어 네. 놨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미래통합당이 추천한 그 추천위원 두 분이 끝까지 만약에 그 후보 추천에 대해서 반대를 하면 그러면 계속 후보 추천 자체가 안 되면서 공수처 출범이 늦춰지는 거죠. 이것은 저는 결국은 미래통합당에서 그런 뭐랄까 좀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그런 거에 임한다면 국민들 80%가 동의해서 만든 이 공수처인데 결국은 출범을 마냥 계속 늦출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알겠습니다. 오지 않겠습니까? 어떤 입장이신가요? 박홍근 의원님 검찰을 개혁하기 위해서 공수처 만들으셨지요. 검찰이 무소불위고 커지니까 그렇죠? 공수처 만드셨죠. 꼭 그런 이유만 아니죠. 검찰 개혁도 한 축인 거죠. 아이 그러게. 예. 아이, 그럼 뭐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 고위공직자에 대해서 아니, 검찰이 그러면- 제대로 수사를 자, 못하는 부분도 있지 그러면 않습니까? 고위공직자를 다루는데 특검이나 특별감찰관제는 없습니까? 있습니다. 제도가 있습니다. 왜 특검은 없습니까? 필요할 때마다 도입을 자, 한 거였고요. 그럼 도입하면 그다음에 될 거 아닙니까? 특별감찰관제 같은 경우도 여야가 그동안 합의가 안 돼가지고 추천 자체를 못하고 벌써 자, 좀 공석으로 몇 년을 좀 놓은 아니 거 아닙니까? 특별감찰관제 지금 하게 돼 있는데 이거 누가 안 하고 있죠? 청와대가 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당시에 자, 추천 그래서- 방식에서 여야 자, 이게 자, 있었고 안 된 자, 거죠. 그래서- 죄송합니다. 자, 제가 지금 원내선 때는 시간이 그 내용은 자, 제가 잘 또 알고 하나. 있습니다. 1분밖에 안 남아가지고요. 자, 또 네, 하나.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수처를 누가 그러면 또 견제할 겁니까? 그래서 이것도 야당과 협의 없이 20대 국회 끝날 때 선거법하고 해가지고 4+1에서 불법적으로 한 거잖아요. 지금 이 문제의 후유증을 지금 다 갖고 온 겁니다. 이 공수처가 또 지금 현재 갈 수가 없으니까 지금 여당에서 어떻게 하느냐 바로
네. 법사위 가져간 거지요. 알겠습니다. 지금 뭐 두 분 이야기 들어보니까 공수처 출범도 쉽지 않을 것 같다는 느낌인데요. 자, 20대 국회 때 원구성이 2주 걸렸습니다. 그리고 18대 국회 때는 88일이 걸리기도 했는데요. 과연 21대 국회, 우리 국민들이 언제쯤 일하는 모습을 볼 수 있을까요? 오늘 토론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자, 두 분 고생하셨고요.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